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AI 혁명의 핵심 도구를 만드는 기업이죠. 엔비디아에 대해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치 골드러시 시대의 곡괭이와 삽 같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공유해 주신 엔비디아 미래가치 분석 보고서고요. 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엔비디아가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면 시장 지배력, 또 사업 확장 가능성,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죠. 대만 문제까지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당신께서 이 복잡한 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주목할 점들을 명확히 파악하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현재 엔비디아의 시장 장악력, 보고서에서도 정말 압도적이라고 평가하는데요. 네, 그 데이터 센터 AI GPU 시장만 보면 점유율이 80%에서 많게는 92%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92%요? 와, 이건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겠네요. 사실상 그렇죠. 경쟁사인 AMD가 한 10% 정도? 인텔은 그보다 더 낮은 한 5% 수준이니까요. 격차가 상당합니다. 근데 단순히 칩 성능만 좋다고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서는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아주 중요하게 보던데요. 아, 네. 그게 핵심입니다. 쿠다. 이게 경쟁사들이 넘보기 힘든 그런 해자 역할을 한다? 이런 분석인 거죠. 맞습니다. 이 쿠다는 엔비디아 GPU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래밍 환경인데 이게 사실상 업계 표준처럼 굳어졌거든요. 아, 표준이요. 네, 수많은 AI 개발자들이 이미 쿠다 위에서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 칩으로 바꾸는 게 이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일종의 잠금 효과, 락인이군요. 그렇죠. AMD의 ROCm 같은 대안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생태계 규모나 안정성 면에서 쿠다를 따라오기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강력한 지배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재무 성과도 엄청나겠네요. 네,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2024년 2분기 매출만 봐도 전년 대비 101%가 늘었고요. 101%요? 2배 이상이네요. 네, 게다가 이익률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제조업 기반 회사로서는 정말 대단한 수치죠. 와, 70%. 데이터 센터 매출 전망치도 보니까 2029년까지 연 3천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하던데 이게 다시 R&D로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다시 차세대 칩 개발하고 또 생태계에 투자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확보한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바라보는 다음 먹거리는 뭔가요? 보고서에서는 GPU 너머로 확장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데요. 우선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가 자율주행입니다. 드라이브라는 플랫폼인데요. 아, 자동차의 두뇌 같은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모든 과정을 AI로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죠. 이미 토요타, 벤츠, 현대차 같은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랑 협력하고 있고요. 성장세도 가파르겠네요. 네, 2026년까지 관련 시장이 한 5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 말고 또 다른 분야는요. 로보틱스나 디지털 트윈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 네. 옴니버스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인데요. 예를 들어 BMW가 이걸로 공장 전체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이는 거죠. 공장을 통째로요? 대단하네요. 네, 아이작은 로봇 개발 플랫폼이고요. 또 바이오네모라고 해서 헬스케어 분야에도 진출했어요.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인데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이 모든 확장의 기반 기술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맞습니다. 핵심은 GPU 기반의 병렬 컴퓨팅 능력이에요.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아주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이죠. 이 핵심 기술 하나로 자율주행, 로보틱스, 헬스케어 같은 다양한 고성장 산업으로 뻗어나가는 전략입니다. 정말 대단한 확장성이네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장의 관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잖아요. 당장 경쟁사들, AMD나 인텔 같은 곳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그렇죠. 경쟁은 당연히 심화될 겁니다. AMD의 MI300X나 인텔의 가우디 3 같은 칩들이 특히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내세우면서 막 추격하고 있죠. 엔비디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엔비디아는 단순히 하드웨어 스펙 경쟁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텐서RT LLM 같은 소프트웨어 최적화 기술로 실제 AI 모델을 돌렸을 때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로도 승부한다. 네. 그리고 곧 나올 차세대 칩 블랙웰은 특히 AI 추론 성능을 이전 세대보다 최대 30배까지 높일 거라고 하니까요. 기술 격차를 계속 벌리려는 거죠.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AI 거품 우려에도 불구하고 칩 수요 자체는 계속 견고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AI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거든요. 구조적 변화다. 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소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계속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TSMC의 최근 실적만 봐도 수요가 얼마나 탄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 TSMC 이야기가 나왔네요. 사실 보고서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TSMC에 대한 의존도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최첨단 AI 칩 생산을 거의 100% 대만의 TSMC 한 곳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100% 의존은 정말 위험 부담이 크네요. 네, 지난 30년간 아주 긴밀한 파트너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심각한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최근에 그 블랙웰 칩 생산 관련해서 TSMC와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었죠.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뭐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있었다거나 엔비디아가 전용 생산 라인을 요구했는데 TSMC가 거절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리스크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부랴부랴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움직이는 거군요. 베트남에 투자한다거나 삼성전자와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다거나 하는 움직임들이요. 네, 필사적인 노력으로 보입니다. TSMC 의존도를 어떻게든 낮춰야 하니까요. 특히 미중 갈등이 격화돼서 만약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TSMC 생산 체질은 엔비디아에게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강력한 GPU 성능과 그 위에 쌓아올린 쿠다 생태계를 모기로 현재 AI 시대를 이끌고 있고 또 자율주행 로보틱스 같은 미래 영역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TSMC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의존과 여기서 파생되는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아주 큰 그림자 역시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 AI 기술이 당신의 산업과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 기업의 전략과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비즈니스나 투자 결정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고요.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역시 가장 불안정한 변수는 TSMC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핵심 공급망에 정말 예기치 못한 균열이 생긴다면 엔비디아는 과연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파장은 AI 산업 전체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